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172조 토지 구분 들어갈 차례죠? 예, 맞습니다. 역시 미리 말씀드리지만 토지 구분 상당히 재산세에서 가장 여러분을 껄끄럽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토지 구분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지난번에 기본적인 내용 한번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기본적인 내용과 좀 들어갈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들어갑니다. 자, 우리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토지의 보유에 대해서 뭘로 가셔야 하는 거죠? 토지분 재산세로 가셔야죠. 근데 문제는 이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할 때 그 과세 대상인 토지는 우리나라가 국토가 좁은 나라다 보니까 국토에 대해서 좁다 보니까 이 토지의 이용에 따라서 이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의 이용 정도에 따라서 토지의 이용 정도에 따라 무슨 과세한다? 차등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토지분 재산세의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냐? 그 토지의 이용 정도에 따라서 무슨 과세한다고요? 차등 과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법에서 차등 과세한다는 것은 결론은 뭐야? 세율을 달리 적용하겠다는 얘기죠. 이 토지의 이용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할 때는 세부담을 무겁게 가볍게 가겠다는 얘기고요. 이 토지의 이용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할 때는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규제하기 위해서 세부담을 무겁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차등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몇 가지로 구분하냐?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가 바로 뭐죠, 여러분? 분리과세 토지죠. 분리과세 토지. 그 다음에 뭐죠? 별도 합산과세 토지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뭐죠, 여러분? 그 유명한 종합합산과세 토지죠. 종합합산과세 토지. 종합합산과세 토지.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토지 구분은 몇 가지로 구분한다, 여러분? 세 가지로 구분한 거죠. 세 가지. 어떻게? 분리, 그 다음에 별도, 그 다음에 뭐죠? 종합. 그런데 주의할 사항은 여기는 별도 합산과세 토지, 종합합산과세 토지. 무슨 말 들어가세요, 여러분? 합산과세. 그러면 여러분 이 합산과세란 말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 뇌에 떠올라야 되는 세 글자가 있는데 무슨 과세? 죄송합니다. 무슨 세? 대인세. 대인세. 옹알이하기 없기. 무슨 과세? 합산과세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 뇌에는 딱 무슨 세다? 대인세다라는 게 여러분한테 들려야 됩니다. 대인세. 사람을 기준해서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합산과세라는 것은 바로 이 합산과세라는 말은 누구별로? 소유자별이죠. 근데 문제는 소유자별이라 하더라도 재산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니까 자기 관할 구역 안에 있어야 되죠. 자기 관할 구역.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동일한 어디? 시, 군, 구 내에. 그래서 항상 재산세는 과세 단위 지역이 어디다, 여러분? 시, 군, 구 단위이죠. 경기도면 시, 군. 서울특별시면 구. 인천광역시면 구.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재산세는 시, 군, 구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에 들어갔을 때 재산세 과세권자는 누구다, 여러분? 시장, 군수, 구청장이었죠. 그러면 노원구 구청장은 어디 거만? 노원구에 있는 것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합산을 하더라도 재산세의 합산 단위 지역은 어디다? 시, 군, 구다. 이 안에서 누구별로? 소유자별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합산해서 가자는 얘기죠. 그리고 항상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합산 그러면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어떤 세율이죠? 반드시 누진세율이 나오는 거죠. 누진세율이란다. 이게 대인세라는 그 조세 분류상 과세 방법입니다. 합산 과세하고 누구별로? 소유자별로.
그리고 결론, 그 합산한 금액이 크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무슨 과세 여러분? 무슨 세율? 누진세율이죠. 그래서 결론 말하면 별도와 종합은 다 무슨 세율이다? 누진세율입니다. 어떻게 누진세율 적용하는가? 시군구 단위로 누구별로 합산해서 소유자별로 합산해. 이게 딱 세팅되어 있어야 돼, 이거는. 이건 조세 이론상 나오는 거예요. 합산! 그러면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누진세를 적용한다. 이거는 예외가 없다. 다만 재산세는 시군구 단위로 과세가 이루어진다. 이게 특징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별도와 종합합산 과세 토지. 즉 시험에서는 결론은 이거죠. 어떤 게 그러면 분리과세 토지고 어떤 게 별도합산 과세 토지고 어떤 게 종합합산 과세 토지나 이거 구분해봐라는 얘기야. 시험에서는 결국 어떤 게 분리과세 토지고 어떤 게 별도합산 과세 토지고 어떤 게 종합산 과세 토지나 이거 구분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구분 기준을 아셔야죠. 구분 기준을 알자는 얘기야. 그러면 별도합산 과세 토지는 성격이 무슨 토지다 여러분? 성격이 무슨 토지? 사업용 토지다 그랬죠. 사업용 토지. 놓치면 안 돼요. 적으세요. 별도합산 과세 토지는 가장 구분 기준이 뭐다 여러분? 사업용 토지입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유하고 있는가. 그런데 종합합산 과세 토지는 무슨 토지냐? 비사업용 토지죠. 성격이 완전히 반대죠. 꼭 체킹해 두셔야 됩니다. 별도 합산 과세 토지는 어떤 토지를 말하고 여러분? 사업용 토지를 말하고 종합 합산 과세 토지는 무슨 토지를 말한다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이게 구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 구분은요. 난이도에 따라서 쉽게 나올 수도 있고요.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요. 어렵게 나오면 그때는 대책이 없어요. 작년은 어렵게 나왔어요. 나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나온다 그렇게 애타게 강조했고 나왔어요. 근데 난이도가 상당히 깊숙하게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출전에 내는 분이 그 의도가 쉽게 평이하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그냥 금방 잡아먹는데 어렵게 나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자, 어쨌거나 구분 기준은 별도합산 과세 토지는 사업용 토지고 종합합산 과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라는 것이 여러분이 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우죠. 별도는 사업용 토지, 종합합산 과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별사종비. 요걸 조금 악센트 주는 거죠. 별사종비. 자, 같이 합시다. 시작. 별사종비.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집에서 아저씨 드실 때 자기 밥 먹으면서 내 말 들어봐. 별사종비 다 그러면 그냥 아저씨 니 뭐 하나 그럼 무식한 놈. 별도는 뭐 사업용 토지, 종합생활 토지 무슨 토지? 비사업용 토지 그런 거야. 그래서 오늘 학원 강의 끝나고 집에 가면서 계속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 랩하죠. 예 그러면서 약간 삐딱거리면서 예 요거 해줘야 돼. 요거 반드시 요거. 예 별사종비 요. 랩 잘해요? 랩 잘해? 아, 저 친구는 너무 소심해갖고 그냥 이렇게 얌전하게 있었고. 제가 노래를 좀 잘 부르면은 노래를 잘 했을 텐데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별사종비요. 이게 여러분 가장 구분 기준이에요. 정리되셨죠? 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별도는 사업용 토지고 종합상가세 토지 무슨 토지일까? 비사업용 토지. 근데 둘 다 무슨 세를 때린다고요? 누진세이죠. 그러면 여러분 판단하세요. 아 내가 과세권자.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놈이 나쁜 놈이니까? 비사업용 토지. 이거는 무슨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투기 목적으로 보시면 돼요. 투기 목적으로. 사업과 관계없이 어떤 시세 차익 등 투기 등의 목적으로 갖고 있는 토지가 사회적으로는 우대 대상이야 규제 대상이야? 규제 대상이죠. 규제 대상이니까 세율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무겁게. 뭐보다? 별도보다. 별도는 무슨 토지니까? 사업용 토지니까. 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갖고 있는 거죠. 자, 이거 생각해서 우리 학원 건물 상가죠. 주거용 아니잖아. 그러면 상가 건물은 건물분 재산세 때리는데 그 밑에 상가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를 때리는데 기본적으로 상가 부속 토지가 뭘로 가는가? 사업용 토지죠. 그러면 뭐보다는? 종합보다는 세율이 낮다. 그래서 결론 꼭 기억해 두셔야죠. 둘 중에 어디가 세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종합이 둘 다 무슨 세율 때리지만 누진세율을 때리지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별도 합산 과세 토지는 누진세율이요. 여러분 0.2%부터 해서 0.4%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반면에 종합합산 과세 토지도 역시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0.2%부터 해서 0.5%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때립니다. 에이 그래봐야 차이도 별로 안 나네요. 아니요 여러분. 차이 엄청납니다. 과세표준 적용 구간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디가 더 높다 결론은 종합이 더 높아요. 종합이. 자 그래서 여기 별사 종비 기본적인 내용 잡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디로 간다? 분리과세 토지로 갑시다. 분리과세 토지. 그러면 분리 어디서 떼어낸 거죠? 분리니까. 어디서 떼어났냐는 얘기야. 어디서 떼어났다? 합산 과세하는 토지에서 끄집어냈다는 얘기. 너 나와! 뭐 분리는 나와. 그래서 요 합산 과세 대상인 토지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구분한 게 바로 뭐다 여러분? 분리 과세 토지입니다. 어디서 떼어낸 거야? 합산 과세 토지에서 떼어낸 거야 얘는. 떼어내서 어떻게 할 거냐? 얘는 토지별로 개별 과세입니다. 토지별로 무슨 과세한다고 여러분? 개별 과세입니다. 대물세란 얘기죠. 대물세. 얘들은 대인세인데 얘는 대물세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 물건이 토지별로 무슨 과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별 과세죠. 개별 과세. 그리고 개별 과세할 때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비례세율. 그러면 여러분 여기 맞대응시켜야죠. 개별과세, 합산과세, 누진세율, 비례세율. 이것이 바로 구조상, 이론상 구분되는 용어죠. 그러니까 분리과세 토지는 합산과세하는 토지에서 끄집어내서 분리하여 나와갖고 너희들은 토지별로 무슨 과세하고 개별과세는 무조건 무슨 세율이에요 여러분? 비례세율입니다. 기본이. 물론 예외도 있긴 있지만 기본적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럼 비례세를 적용하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역시 정책 목적상 세율을 적게 하고자 하는 저율 분리과세와 세율을 무겁게 하고자 하는 고율 분리과세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분리과세 토지는 저율과 고율로 나눠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저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은 다시 세율이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첫 번째 1000분의 0.7과 1000분의 2와 그 다음에 1000분의 40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몇 가지로 구분해요? 세 가지. 근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1000분의 0.7입니다. 천분율 기준이죠. 지방세는 항상 천분율 기준이야. 왜? 세율 자체가 높으니까 낮으니까? 낮으니까. 그래서 국세는 100분율인데 지방세는 몇 분율이다 여러분? 천분율이다는 얘기예요. 1000분의 0.7, 1000분의 2, 1000분의 40 상당히 여러분이 외우기가 힘들어요. 쉽진 않죠. 그래서 이걸 우리 평소에 익숙한 100분율로 전환합시다. 100분율로. 그러면 이걸 몇 프로죠 여러분? 0.07. 소위 말하는 007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아, 우리 한때 좋아했던 그 남자 있잖아. 잊지 못할 오빠? 뻑 갔어요. 두 번째 바로 뭐죠, 여러분? 0.2%죠. 그리고 마지막 1000분의 40 몇 프로 여러분? 4%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 차등 비례세율로 과세할 때 그 차등 비례세율은 0.07, 0.2%, 4%죠. 그래서 물건에 따라서 비례세율이 0.07, 0.2, 0.4 이렇게 달라지니까 달리한다. 저기를 뭐라고 집어넣는 거야? 차등 비례세율. 그런 거죠. 비례세율이 2개 이상이 되면 차등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나눠지는 거죠. 비례세를 적용하는 것도 또 나눠져서 세 가지라서 0.07%, 0.2%, 4%짜리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일단은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의 구분에 따른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다시 한번 토지를 이렇게 복잡하게 분리와 별도와 종합으로 구분한 이유는 뭐야? 결론은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뭐야 여러분? 뭐가 다르다? 세율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세율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거죠 뭐.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좀 먼저 해봅시다. 세율의 크기를 비교해보면은 차등 과세를 하는데 세 부담의 크기를 보면 세 부담의 크기 제일 적은 게 몇 프로죠 여러분? 0.07% 분리죠. 그러니까 토지분 재산세를 맞아도 몇 프로짜리로 맞아라? 0.07%짜리로 맞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낮은 게 몇 프로죠 여러분? 0.2% 분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낮은 게 뭐죠 여러분? 0.07, 0.2, 4%는 아니겠죠. 여기 봐요 여기. 여기는 몇 프로고 여기는 뭐로? 별도.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종합합산과세. 그리고 마지막 제일 높은 게 뭐예요? 4% 분리죠. 그죠? 0.07% 분리가 제일 낮은 거고요. 그 다음에 0.2% 분리가 낮은 거고요. 그 다음에 뭐다는 얘기 여러분? 별도.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종합. 그리고 뭐죠? 4% 분리. 그러니까 4%가 제일 높은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셔야 돼요. 세법은 0.07%부터 별도까지는 가능하면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취지가. 반해서 종합합산과세 토지와 4% 분리과세 토지는 세부담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무겁게 때리겠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성격이 구분돼요 여러분. 0.07%부터 0.2% 별도는 무슨 세율? 낮은 세율. 가능하면 세부담을 무겁게 가볍게. 그러나 뭐는 종합과 4%짜리는 세부담을 가장 무거운 거죠. 특히 4%짜리가 제일 무겁죠. 종합할 때 제일 높은 게 몇 프로예요 여러분? 0.5죠. 근데 4%짜리 있죠. 무려 몇 배 여러분? 8배죠. 왜 8배지? 아니 0.5에 4%니까 8배 때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4%가 제일 무거운 거야 4%. 무서워?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분리는 세율이 제일 낮을 수도 있지만 세율이 어떻게 한다? 제일 높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실전에 이렇게 시험에 나왔네요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자,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토지 소유자에게 세부담을 가볍게 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 맞는 말로 해석해야 돼요? 틀린 말로 해석해야 돼요? 틀린 말로 해석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는 낮을 수도 있지만 뭐도 있다? 무거운 것도 있다는 얘기죠. 제일 무거운 놈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분리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곳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가볍게 하게 한 것이다. 무겁게 하게 한 것이다. 무겁게 하게 한 겁니까? 아니, 뭐도 있어. 제일 가벼운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분리는 극과 극이야.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그래야 되나? 제일 세부담을 적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율을 제일 무겁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출전이 나면 저는 단순히 토지를 이렇게 분리과세 대상 토지 구분해봐라, 별도합산과세 토지 구분해봐라,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구분해라. 뭐 그렇게 구차하게 물어봐. 딱 간단하죠. 다음에 토지 중 세율의 크기로서 옳게 나이란 걸 골라보시오. 뭐라고 시켜? 토지별로 세율의 크기를 옳게 나이란 거죠. 그래서 부호 집어넣는 거죠. 크기. 가끔 하다 이렇게 틀어버리죠, 또. 부호 바뀌었는데도 상관없어. 그런 분들도 계셔요. 순서에 따라서. 실제 모의고사냐면은 교수님 똑같은데 보기 지문요? 이렇게 됐고, 예를 들어서 뭐 A, B, C 이렇게 놓고 D 이렇게 놨다. 그러면 1번은 이렇게 했다. 그러면 3번은 어떻게 이렇게 놓고 이거 바꿨죠? 바꿨는데 본인은 똑같아. A, B, C, D 뭐 똑같네. 뭐가 바뀌었는데? 부호가 바뀌었는데. 어머,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 007, 02, 4%짜리를 우리는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바로 이거죠. 0.07%가 적용되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딱 세 가지만입니다. 0.07%이 제일 낮은 세율로 적용되는 것은 딱 세 가지만입니다. 첫째, 농지. 둘째,
목장용지. 셋째, 임야. 이 세 가지만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뭐만이라고요? 농지, 목장용지, 임야만입니다. 요 세 가지만입니다. 요 세 가지만이 오로지 0.07%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뭐다고요? 농지, 목장용지, 임야. 임야죠. 세 가지. 그럼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들 강조하는 건 묶는 애들 간에 뭐가 있고 여러분? 공통점이 있고 구분할 때는 구분한 애들 간에 반드시 뭐가 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걸 자꾸 느끼셔야 됩니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농지, 목장용지, 임야를 007로 과세를 할 때의 얘들의 공통점은 뭐다 그랬어요 여러분? 얘들은 하나같이 다 뭐죠 여러분? 제1차 산업용지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우리 제1차 산업, 제2차 산업, 제3차 산업하고 뭐 클라크가 이렇게 산업을 세 단계로 구분했잖아. 그래서 그 산업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제1차 산업, 그 다음에 제2차 산업, 그리고 마지막 제3차 산업이죠. 이때에 농지는 농업의 생산 요소인 토지고 목장용지는 축산업의 생산 요소인 토지고 임야는 바로 뭐죠 여러분? 임업의 생산 요소인 토지죠. 하나같이 농업, 축산업, 임업 다 몇 차 산업? 1차 산업이죠. 1차 산업. 근데 현재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취약한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제1차 산업이 제일 취약하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야. 소비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땅덩이 적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는 소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갖고 내다 팔아야 돼. 내다 팔아갖고 그 판돈을 가지고 우리가 먹을 거 필요한 거 사갖고 와야 돼,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막히면은 안에서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해결이 돼야 안 돼. 안 돼.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원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지상 명제가 뭐예요, 여러분? 수출이죠. 내다 팔아야 돼. 판 돈을 가지고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먹고 쓸 수 있는 걸 사 갖고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오로지 수출만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수출을 살리기 위해서 각 세계의 모든 나라는 많은 나라와 뭘 체결하죠? 지금 FTA를 체결하고 있죠. 맞나요? FTA를 아냐 이거? 그래서 최근에 어디까지 취해졌죠? 중국까지 왔죠. 넘어왔어. 가장 큰 게 중국이죠. 중국 시장. 그러면 중국과 우리나라 간의 물건에 대해서 수입과 수출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를 부과하지 않겠다? 세금. 어떤 세금?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관세를. 그래서 이걸 체결하면은 제일 먼저 시위, 농성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죠. 누구야 그분들이? 이분들이죠. 이분들이. 가뜩이나 어려워 우리나라 여기 종사하신 분들은. 가격 경쟁력도 안 되고 품질 경쟁력도 안 된다라고 얘기는 조금 그렇지만 제일 어려움이죠. 농수산물이 개방된다. 그건 중국의 저가의 농수산물 밀려 들어오는 거죠. 와, 이거 많이 손이 너 한번 말해보다 하면서 그리고 또 고품질의 저 유럽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뉴질랜드에서 또 고품질의 농수산물이 또 밀려 들어오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도 안 되고 품질 경쟁력도 맞대응이 힘들고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체결됐다 그러면 이거 빨리 보호해줘야 되는. 보호하셔야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 가장 먹거리 산업인데. 그러니까 결론. 세법상 얘들은 우대하겠다, 규제하겠다. 우대. 왜? 경쟁력이 약하니까. 가능하면 세 부담을 무겁게 가볍게. 그래서 바로 여기 나와는 007이 적용되는 것도 바로 뭐다? 농지, 목장용지, 임야. 뭐다 여러분? 제1차 산업용. 그러면 두 번째로 낮은 게 뭐죠 여러분? 0.2%짜리죠? 예, 이게 바로 제2차 산업용지라니까. 제2차 산업용지. 그럼 제2차 산업은 바로 뭐죠, 여러분? 제조업이죠. 제조업이고 그 제조업에 사용되는 토지가 바로 공장용지죠. 어쨌거나 여러분 0.2%까지는 세율이 무거운 거예요? 낮은 거예요? 낮은 거죠.
여기까지는 뭘 주겠다는 얘기 여러분?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죠.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공장 용지 이외 기타 정책 목적상 혜택을 줘야 할 것들이란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4%로 적용되는 것은 딱 두 가지만입니다. 골프장과 고급 오락장용 토지입니다. 그래서 4% 적용하는 것은 딱 골프장과 고급 오락장용 토지죠. 요 공통점은 뭐죠, 여러분? 사치성 재산이다. 골프장, 고급 오락장 토지. 그래서 4%짜리죠. 사치성 4%. 죽어라! 내가 그 4% 때리겠다. 어떤 재산에 대해서? 사치성 재산. 그럼 여러분, 우리 취득세에서 사치성 재산 몇 가지가 있었죠? 5가지가 있었죠. 어떻게 외우겠죠? 별꼴, 오선주 그랬죠. 어머! 별꼴, 오선주. 맨날 나만 해. 시험은 여러분이 보는데 항상 저만 해요. 여러분은 감독가냐? 그래, 해봐. 해봐. 잘한다. 스키. 죽으라고 땀은 제가 흘리고 있고 여러분이 그냥 감독가냐? 적을까 말까. 자, 4%짜리 딱 두 가지만 해. 뭐만 있다고 여러분? 꺼러! 별꼴 오선 중에서 뭐만 있다고요? 꺼러! 꺼러. 액센트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고사장에서 절대 안 까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치성 재산 별꼴 오선주 중에서 지금 없는 게 뭐야 여러분? 별장 또 뭐죠? 고급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4%짜리로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그러죠? 얘들도 무슨 재산인데? 사치성 재산인데 얘들은 왜 토지분 재산세 4%짜리가 아니죠? 왜 그러죠? 그거는 딱 하나죠. 얘들은 뭘로 과세하죠?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를 합니다. 꼭 체킹해 두셔야 돼요. 이 별장이나 고급 주택은 일반 주택과 함께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뭘로 과세한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가 된다. 따라서 주택 부속 토지는 절대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는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한 거다, 제외한 거다? 제외한 거다 그랬죠. 왜 제외했어? 얘는 따로 뭘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니까. 따라서 4%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뭐만 있고 4%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뭐만 있고 꼬로만 있고 뭐는 없다? 별장과 고급주택은 있다 없다? 없다. 얘가 없는 이유는 뭐다?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 4%짜리 뭐만 있어요? 꼬로. 그럼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제일 중요해요. 토지를 구분할 때 제일 먼저 구분하는 게 바로 뭐다? 분리입니다. 분리 나와! 그러면 이때 나오는 애들이 누구예요? 바로 007, 02, 4%죠. 자,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외워요. 자, 제가 우리 등록 면허세 설명할 때 제 과거의 첫 여자 이름을 바뀌었어요. 누구였죠? 설이었어요. 설이. 물건이나 임차권의 뭐 설정 등기, 이전 등기, 설이. 이때 세율은 1000분의 2. 맞아요? 예, 0.2%짜리였어요. 그리고 물건이나 임차권에서 이러한 설정 등기와 이전 등기를 제외한 각종 변경, 말소, 해지, 분필 등기일 때는 한 건당 6,000원. 기억나시죠? 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1년 내내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세팅시킬 거예요, 저는. 어떤 분, 저는 강의할 때 이래요. 진짜 중요한 걸 계속 반복시켜갖고 여러분 뇌에 그냥 저는 심어 놓겠다는 게 제 기본 취지예요. 계속 하고 얘기하고 또 하고. 근데 어떤 분은 그게 또 맨날 쟤는 한 얘기 또 한대. 그 한 얘기라도 제발 기억해달라고. 저는 그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걸 계속 얘기를 하고 해갖고 아예 뇌를 씹어 놓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전에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뭐 3년 전에 합격하시거나 5년 전에 합격했던 분들은 저 만나면 아직도 하는 말이 있어요. 영희 잘 있어요? 설이 잘 있어요, 교수님? 아직도 안 꺼먹고 있어요. 5년 지나고 7년 지나서도.
그 확실한 것만이라도 좀 잡아놓으면 여러분 충분히 기본 점수 따고는 들어간다는 얘기죠, 저는. 자, 요걸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외울 거냐는 얘기죠. 고민하는 거죠. 갑시다. 우리 두 번째 여자가 영입니다. 첫 여자가 누구? 설이. 이때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제 여자, 첫 여자 설이는 영동호텔 나이트클럽 댄서였습니다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옛날 정말 여러분 영동호텔 나이트클럽 하면 우리 전국구에서 최고의 그 나이트클럽 시설을 가진 데였습니다. 벌써 우리나라에서 모든 쇼가 이루어진대요. 물쇼, 뱀쇼, 뭐 샤샤샤, 그 영동호텔 나이트클럽 댄서가 설이었다면 우리 영희는 아주 건실해. 어디 다녀? 공장에 다녀. 왜 웃어? 예전엔 진짜 그랬어. 회사님은 공장이었어. 그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취업이란 자체가 공장 아니면 여기였잖아요. 여러분 회사잖아. 우리 영희 어디 다닌다고요? 공장에 다녀요. 이때 이 공장에 다니는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어. 누가 걔가? 007이야. 근데 그 007 민증을 까보니까 이름이 뭐라고 돼서 농먹임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 이거 처음 밝히는 사실입니다. 007 제임스 본드의 실명은 농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짜리 뭐예요 여러분? 꼬로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외우냐? 저는 이렇게 외워요. 공장에 다니던 영희가 사랑한 007은 농목임의 4%짜리는 꼬로 이렇게 하는 거죠. 야, 이 새끼야 그게 더 어렵다. 아니야. 자 봐. 공장에 누가 다녀? 영희. 누굴 좋아했대? 걔 이름 까보니까 뭐래? 농목임 마지막 4%짜리 뭐? 꼬로. 자,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합시다. 시작. 공장에 다니던 영희가 사랑한 007은 농목임의 4%짜리는 꼬로. 게임 끝났지 뭐. 요걸 이제 오늘 계속 집에 가는 순간 반복해서 복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널쩍 하면서 오예 그래가면서 오늘 끝나고 계단 내려가는 순간부터 오예 그러면서 랩을 하면 돼. 오예 공장에 다니던 영희가 사랑한 007은 농목이 4%짜리 꼬로 요요요 오예. 시작. 혼자 하기 민망해? 자 같이 합시다. 시작. 공장에 다니던 영희가 사랑한 007은 농목이 4%짜리 꼬로 요요요. 그러니까 오늘 아저씨 앞에서 할 게 많어. 저녁 밥상 딱 차놓고 식사하시는 아저씨 앞에서 별사 좀비요 해놓고 뭐하노? 공장에 다니던 여기가 사랑한 007 농목이 4%짜리 꼬로 요요요 다시. 아저씨 밥상 없겠죠? 뭐하나 딱 그럼 무식하나 그것 때문에 그러냐. 그래서 오늘 버스 타거나 여러분 전철 타갖고 오늘 여러분 왜 못 외운다 그러는데 이런 건 금방이에요. 전철 딱 타서 맨 끝에서 맨 앞까지 딱 문 열고 들어가고 딱 사람 딱 있잖아. 제가 예전에 그 종로 이가 가면요 거기 무슨 스피치 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소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연습시키나 봐. 그래서 전철 딱 타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종로 스피치 학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뭐 대중 앞에서 말을 그래서 그 학생들 사람 많은 데서 말을 하게 하더라고. 그걸 첫 간체부터 저 끝간까지 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그렇게 시킬 거예요. 오늘 타자마자 전철 타자 맨 뒷관부터 들어서 문 딱 열고 들어서 공장이 다니던 여기가 사랑 공공치는 나와서 꼬로요 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칸 넘어가 또 해. 별사 좀비요. 그러면 한 12칸 뛰다 보면 그 안 외워지겠냐고. 근데 문제는 사람이 민망한 게 문제잖아. 사람 쳐다보면 웃어져. 그러면 쟤 맛이 같구나. 근데 계속 웃기가 힘들어? 그럼 꼭 꼽아. 꽃을 꽂고 들어가면 사람이 딱 판다. 꼭 꼽았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프리해지는 거야. 자 마지막 답입니다. 마지막 시작. 공장에 다니던 여기가 사랑한 007은 농목이 4%는 추가라. 아유 나도 힘들다.
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구정을 맞이해서 명절날 식구들하고 뭐 이렇게 어디 가면 노래방 갔을 때 간주 중일 때 놀지 말고 이거 치고 들어오는 거야. 뭐 할 때? 간주 중일 때. 요거 한 두세 번만 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이어집니다. 한번 딱 이거 간주 중일 때 한번 이거 치고 들어가면요. 그 뭡니까? 반주기가 점수가 안 나옵니다. 점수가 안 나고 메시지가 떠요. 왕년에 좀 놀아보셨군요. 딱 뜹니다. 정리되셨습니까? 이게 기본입니다. 이거 기본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기본으로서 정리가 되시면은 두 번째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도 합산가세 토지죠. 별도 합산가세 토지는 무슨 토지다고 여러분? 사업용 토지다 그랬죠. 그리고 종합상가세 토지는 무슨 토지다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 이게 기본 골격입니다. 기본 골격이고요. 자, 시험에서는 절대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죠. 갑시다. 조금 더.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 어디부터 쫓아오시냐면은 172쪽 여기부터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0.07%가 적용되는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바로 뭐다고 여러분? 농지, 농먹임, 농지. 이때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이 농지라 하면 전, 답, 그리고 과수원을 말합니다. 체킹해 주셔야 됩니다. 지모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농지는 뭐를 말한다고요? 전답 과수원을 말합니다. 전답 과수원. 그런데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취득세에서 농지는 전답 과수원은 목장 용지까지 포함했습니다. 적으십시오, 여러분. 여기다가 농지 옆에다가 참조 몇 페이지라고 정리하면 여러분 102쪽 적으시고요. 잠깐 102쪽으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확 덮지 말고 다시 와야 되니까 102쪽. 자, 102쪽에 오시면 여러분 동그라미 3번 농지의 범위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농지는 세법상 우대 대상입니까? 규제 대상입니까? 우대 대상입니다. 일반적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과 농지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은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어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상속을 받았을 때 취득세는 몇 프로였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부동산을 상속을 받았다. 이때 취득세는 몇 프로야? 2.8%죠. 2.8%. 그런데 그 상속받은 부동산이 농지이면 무겁게 가볍게 몇 프로? 2.3%죠. 일반적인 부동산의 매매를 취득했다. 그럼 몇 프로죠, 여러분? 4%였죠. 근데 그때 매매를 취득한 부동산이 뭐면? 농지면 몇 프로였죠? 3%였죠. 그래서 세법상 여러분 항상 기본적 마인드. 세법상 농지는 우대 대상이다, 규제 대상이다. 우대. 일반적 부동산보다 세율이 높다, 낮다? 낮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102쪽에 나와 있는 농지는 뭐를 말하느냐? 이렇게 상속과 매매일 때 조율과세가 되는 농지가 뭐냐라는 농지의 정의입니다. 그럼 기억.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밑줄. 취득할 당시 반드시 첫 번째 조건은 공부상 지목입니다. 공부상 지목이 밑줄 들어갑니다. 뭐죠? 논, 밭 또는 과손. 전답 과손에서 이 전답이 한자다 보니까 이거를 논, 밭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그냥 전답 과손. 우리 지목은 뭘로 구분하고 있죠? 전답 과손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냥 여러분 그냥 논, 밭이지만 그냥 여러분 지적법에서 배우셨던 거 그냥 전답을 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밭 과손 또는 밑줄 뭐죠, 여러분? 목장용입니다. 결론 낼게요, 여러분. 이렇게 취득세에서 상속과 매매일 때 조율과세가 되는 농지는 첫째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손 및 어디까지 갑니까? 목장용지까지 갑니다. 목장용지까지. 그리고 실제 얘들은 농작물의 경작이나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사용되거나 실제 축산용으로도 사용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에서 말하는 농지는 공부상 지목도 전답, 과손, 목장용지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뭐 해야 된다? 농지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기억에는 실제 뭐 해야 된다, 여러분?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단연생 식물 재배지.
이게 농지에 대한 정의죠. 근데 여러분 이거 들어본 기억나시죠?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말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공법 시간에 안 들어보셨나요? 이게 바로 여기 지금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바로 농지법상 농지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안 했죠? 한 게 뭐 있겠어, 다른 과목들은. 맨날 안 했대. 네,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거기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적으세요, 여러분. 그냥 참고. 농지법상 농지의 정의를 끌고 온 겁니다, 세법에서. 자, 결론. 일단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취득세에서 말하는 농지는 전답, 과수는 물론 뭔데? 목장용지까지였더니. 근데 다시 재산세 옵니다, 여러분. 재산세. 재산세에서 농지는 오로지 여러분 전답, 과수하는 말을 고요. 농지의 범위에서 목장용지가 뛰쳐나옵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재산세의 농지는 목장용지가 포함된 거다, 제외된 거다? 제외된 겁니다. 오로지 뭐만을 말한다? 전답, 과수를 말합니다. 그러면 목장용지한테 물어봐야죠. 목장아. 너는 취득세일 때는 농지였는데 왜 재산세 오니까 농지 범위에서 뛰쳐나왔니? 너 왜 집 나왔니? 농지에서 왜 나왔니? 물어봐야죠, 당연히. 나온 애한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집 나올 때 다 이유 있었어, 없었어? 아니, 집 한 번도 안 나와봤어요, 여러분? 저희 딸은 5살 때부터 집 나가기 시작합니다. 5살인가. 그때부터 집 나가기 시작했어. 아, 안장한다. 가방 싸고 나가요. 그리고 저녁 되면 다시 들어와요, 또. 나가면 또 들어오면 돼. 매일 나갔다 들어온다. 자, 목장한테 묻습니다. 목장아, 너는 왜 농지에서 뛰쳐나왔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농지는요, 여기서 말하는 전답, 과수는 면적 제한 일시 없이 전부 007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면적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면적 제한을 받지 않고 전부 어디 갈 수 있다? 007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여기 007 적용받는 거 은혜 받는 거야, 여러분. 은혜 받는 거야. 옛날 왕으로부터 은혜 받아봤어? 자, 그래서 007은 아무나 못 간다니까. 은혜 받은 사람만 가는 거야. 누구만 가는데 은혜 받은 사람. 이때 농지는 전답, 과수인데 얘들은 면적 제한 일시 없이 전부 어디 갈 수 있다? 007 갈 수 있다. 그런데 누구는 목장은 너 나와. 목종은 다 007로 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준 면적을 따져서 어떤 놈만 간다? 이내분만 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목장용지는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뭘 따진다고? 기준 면적을 따진다. 기준 면적. 그러면 왜 그러냐면 요 전답, 과수는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나라 농지는 대규모야? 소규모 영세적이야? 소규모 영세적이야, 농지가. 그러니까 어떤 자동화 경운기 이런 자동화 시설을 투입했더라도 농산물의 어떤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농업기계를 투입하려도 투입하기가 힘들어. 요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그냥 서로 왔다 갔다 하기 힘들죠. 미국은 사료를 뿌린다 하냐, 비료를 뿌린다. 근데 뭘로 뿌려 비행기로 뿌려버려. 한 사람이 그 드넓은 끝도 안 보이는 드넓은 면적의 사료를 비행기, 헬리콥터 이런 걸로 다다다다다 하면서 그래서 미국을 자랑하는 그 영화 나오면 항상 그 장면이 나오죠. 우리는 비행기로 약 뿌려요. 우리는 누가 뿌려요? 사람이 뿌려요. 계속 이러고 있죠. 그죠? 아직도 우리나라는 노동집약적이야. 그러니까 생산성이 낮죠. 노동집약적 산업이죠. 그러니까 사람 인건비는 어떻게 하고? 올라가고. 농지에는 젊은 사람들은 있고 없고.
어르신놈이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가장 경쟁력 취가 되요. 그래서 농지는 가급적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대형하는 걸 원하죠. 그래서 바로 우리 농어촌 정비 사업도 벌이고 농지법상 농지 개량 사업도 벌여서 인위적 계획적으로 딱딱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면적 제한이 있이 없이 어디 갈 수 있다? 공고지. 그런데 목장용지는 반드시 기준 면적을 따서 어느 넘어간다? 이내. 그럼 얘는 왜 그러냐면 공공치를 은혜 받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혜택을 받는 거. 근데 목장용지 대관령 중턱에 엄청난 넓의 목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토지 소유자는 뭐로 사용하는 거죠? 목장. 근데 여기 개 한 마리 키우고 있어. 그 드넓은 목장용지에 개 한 마리 키우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개 한 마리 키우려고 이 드넓은 목장이 필요한 거냐? 아니다. 이거는 뭐 하는 거야? 악용하는 거죠. 누구 입장에서는? 과세권자 입장에서 얘는 드넓은 목장 용지를 갖고 되어서 개 한 마리 키우고 있다는 것은 이건 실제 목장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야. 그래서 거기 여러분 보시면은 173쪽을 보시면은 가축의 종류당 최소 사유 면적이 있죠. 그냥 눈으로만 봐 쓰지만 쓰는 거 아니야. 절대 표시하지 마. 거기 가축의 종류당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최소 사유 면적 있죠. 그걸 종류별로 여기다가 마리수를 곱해갖고 마리수를 곱해갖고 뭘 따져서 기준면적을 따져서 기준면적 이내분만 올라가는가? 007. 기준면적을 뭐하면? 초과하면. 자, 아주 중요한 말 나옵니다, 여러분. 기준면적을 따져서 뭐가 나오면? 초과분이 나오면 무조건 올라가는 겁니까? 종합합산과세로 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거 나오면 이걸 답으로 얘기하면 출제는 이건 맞으라고 주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이걸 답으로 제시했다면서 출제를 여러분한테 맞으라고 주는 거야. 에휴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이거 외우느라 고생하셨는데 맞으셔야죠. 주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임야 갑시다. 여러분 임야는요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임야는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요. 174쪽 보시면 됩니다. 임야는 여러분 가장 원시림 상태의 토지죠. 맞나요? 우리 학교에서 이거 배웠나? 임지, 농지, 택지. 그죠? 예, 택지는 다시 뭐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구분했죠? 그래서 어떤 게 후보지고 어떤 게 이행지고 뭐 그거 열심히 배웠잖아. 임, 농, 택. 임지에서 올라가고 농지에서 올라가고 택지로 하는 거죠. 요때 다시 거꾸로 물론 택지에서 농지 또는 택지에서 뭐 임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요걸 뭐라 그러는가? 후보지, 이행지. 끄덕끄덕만 할 뿐이죠. 뭐 그런 거 했잖아요, 여러분. 임지에서 농지로 갈 때 그 임지하고 농지의 차이점 뭐예요, 여러분? 그냥 끄덕끄덕만 하죠. 임지는 가장 원시림 상태의 토지죠. 자연 그 상태야. 그러다가 거기다가 이것을 개간하고 뭐를 뿌리기 시작하면 씨앗을 뿌리게 되면 뭐가 되는 거고 농지가 되는 거고 그 농지에다가 뭘 지으면 건물을 지으면 뭐가 되는 거고 택지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임지, 농지, 택지죠. 왜 이렇게 구분하는가? 수험생 돌아버리기 위해서? 아니죠. 이게 임지나 농지나 택지에 따라서 어디에 달라지죠? 감정평가할 때 달라지죠. 그 보면 세번만 안 하는 건 아니야. 다른 것보다 다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임야는 가장 무슨 상태야? 원시림 상태에서 자연 상태죠. 그래서 우리 세법은 이 임야를 기본적으로 뭐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다시 한번요. 세법상 임야는 뭐로 본다고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비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007이 적용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공익목적 성격을 띠고 있는 임야의 하나입니다. 뭐 여러분? 공익목적 성격입니다. 따라서 체킹해 두셔야 됩니다. 단순히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 얘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007 분리로 갑니다. 죄송합니다. 007 분리가 아니라 종합으로 갑니다.
무슨 토지를 본다고요,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단순히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는 이면은 뭐로 본다? 종합합산가치로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제 카페인가요? 아니면 그 우리 홈페이지에 질문 올리신 분이 있는데 게시판에 임야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제 사갖고 뭐 지금 이거 팔려고 그러는데 양도소득세가 대충 얼마 나올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답변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겠지만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상속세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증여세 얼마 나올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알아 내가? 알려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 계산해봐야 되는 수밖에 없어. 하나씩 다 따져가면서. 그러면 쉬는 시간 5분, 10분 사이에 그걸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따져서 처음부터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1, 2, 3분이 나오는 게 아니단 말이야. 그 답변을 못해요. 제가. 왜 하려면 앉아갖고 자리 잡고 갖고 와보세요. 등기부 까보고 언제 날짜냐 일자 따져보고 거기에 대해서 적용세율은 뭐냐 뭐 요건 하나씩 다 따져봐야 돼. 근데 가끔가다 게시판에 얼마 되냐고 물어보면 제가 할 말 없어요. 말 못해 그러면. 해봐야 돼. 해.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투입해야 된다고. 이게 1, 2분짜리가 아니란 말이야. 세법이 그렇게 1, 2분에 끝나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하고 있어? 그걸 못하니까 누가 있는 거야 여러분? 세무사가 있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못할 정도로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게시판에 뭐 얼마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그걸 다 따져봐야 돼. 그래서 좀 답변을 그럴 때는 제가 그 원하는 정도까지 못 맞춰주는데 이해해 주시고.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분이. 임야 양도합니다. 임야. 25년 전에 취득한 임야랍니다. 25년 전에. 공동명의로 취득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양도하는데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얼마 나올까요? 그럼 나는 환장해버려.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뭐가 비교되죠 여러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두 가지가 비교돼요. 근데 이번에 질문은 이렇게 물어봤죠. 취득가액을 모르겠어요. 어쩌라고요. 그러면 취득 당시 실제 계약서가 없을 수도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야. 하도 25년 전에 산 거다 보니까 취득 당시 매매 계약서가 없다니요. 그럼 일단 양도소득세에서 소득세법이 이때는 환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산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환산 방법도 어떤 걸 적용할 거냐. 매매 사례가를 적용할 거냐. 감정평가분야 감정가를 적용할 거냐. 이것도 없으면 기준시가로 인해서 환산한 가격을 할 거냐.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다. 그걸 다 따져봐야 돼. 근데 본인은 질문을 그렇게 하면 제가 답변하기가 매우 힘들어.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자, 여러분. 뭐는 2만원 전형적인 뭐다? 비사업용 토지다 세법상. 그럼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세율이 높습니다. 다만 지금 작년에 이거 중과세가 없어졌을 뿐이죠. 내년부터 다시 복귀한다는데 지금 현재 내년부터 올해 2015년부터 적용하겠다가 1년 유예시켜서 내년부터 다시 10% 할증과세하겠다. 비사업용 토지일 때.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25년을 보유하고 있어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못 받아. 그리고 누구 명의로? 4명의 명의로 공동명의 따서. 그럼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몇 명인 걸로 보냐? 4명인 걸로 봅니다. 이해하세요? 내가 3억 원에 취득해서 5억 원에 양도했어. 얼마 취득해서? 3억 원에 취득해서 5억 원에 양도했어. 그럼 양도체가 얼마 여러분? 2억이죠. 2억을 4명이 갖고 있다. 그러면 이 4명이 각자의 지분율을 나눠줘야 되는 거야. 이해하세요? 2억이라는 양도 차익을 한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4명이 소유자라면 그 4명 뭐 지분율을 나눠줘야 된다고. 그럼 양도소득세가 몇 개 나오는가? 4개 나오죠. 4개. 각자 누구별로? 공동명의자별로 따로따로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세요? 그런 거 다 따져봐야 된단 말이야. 물어볼 때 그렇게 질문하면 제가 답변하기가 매우 길어지죠. 답변하기 힘들죠. 저도 잠깐 쉬는 시간에 잠깐 들어와서 답변 달아야 되는데 화장실도 가야 되고 아직 못된 습관 담배도 못 끊고 있네. 아씨 다시 편해. 자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임야는 일단 우리 세법상 무슨 토지다?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 공의.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세요. 기억. 임야 종류가 여러분 거기 나왔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그리고 미음은 다시 가나다다마. 종류가 나와 있어요. 그걸 외우셔야 되는데 외워 못 외워? 못 외워요. 저도 못 외워요. 솔직히 말해갖고. 단 얘들 공통점 땁시다. 공통점 찾을게요. 여러분 적으세요. 다 무슨 법에 따른 임야입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해.
반드시 여기 기타 동그라미 3번의 기업부터 비읍이 나올 때는 반드시 법률 명칭을 제시해 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합시다. 임야는 뭘로 가는 게 원칙인데 종합인데 법률에 따른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는 임야인 것 같다라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라? 007로 가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다 어떻게 외워? 아니요, 교수님 나 이거 다 외워보랍니다. 그럼 외워보세요. 오늘 밤새고. 오늘 밤새고 외우면 뭐 하냐고. 다음 주면 도로 깨끗해지는데. 공통점이 뭐다고? 관련 법에 따른 공익목적 성격의 임야입니다. 기업 보세요.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밑에 산지관리법, 리은 문화재보호법, 디귿 자연공업법,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 리은 10벌까지 칩니다. 종종 놓치면 안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누가 나오면 여러분 종종. 여기 지금 시간 투입하면서 일부러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 농지나 임야가 나오면 이때는 날짜 관계없이 몇 년 전에 취득한 거냐 관계없이 그냥 여러분은 무조건 007 분리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소유하면? 종중. 여러분 종중은 세법상 우대대상, 규제대상. 우대대상이에요. 종친에는. 놓치면 안 돼요. 종친에는 우대대상입니다. 우대대상. 종교단체보다는 약하지만 우대대상입니다. 자, 요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임야 그냥 봅시다. 관련 법률이란 뭐다? 공익 목적 성격의 임야라고 그랬죠, 여러분? 자, 주의하자. 뭐가 나오면 여러분? 뭐가 나오면 종중이 소유하는 그러면 세법상 우대대상, 규제대상, 우대. 그래서 뭐 농지나 임야는 뭐다, 여러분? 007 분리라는 걸 잊지 마시면 합니다. 자, 그다음에 공장 여기까지만 하고 싶게요. 우리 영이 어디 다녀요? 공장이 다녀요. 그래서 공장이라 하더라도 얘도 반드시 뭘 따져서 기준면적을 따져서 어떤 놈만? 이내 분만. 그래서 여러분 기준면적 이내 분만입니다. 공장 용지도 뭘 받는 거니까 0.2%는 혜택을 받으니까 혜택을 받는 토지는 무제한이다. 제한을 둔다. 제한. 그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공장 용지라도 기준면적 이내 분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기준면적을 뭐 하면? 초과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종합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타입니다. 기타. 기타가 바로 뭐냐? 정책 목적 성격상입니다. 정책 목적 성격상 혜택을 줘야 할 토지들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어디 나와 있냐면 175조 맨 밑에입니다. 보충학습 있죠? 제가 이걸 보충학습 했던 어느 책에서도 이걸 바꿔갖고 심화학습 이렇게 갖고 책을 싹 베껴갖고 쓰는데 자, 175조 보충학습 거기부터 출발해갖고 어디까지 가느냐? 178조 38번까지가 기타입니다. 기타냐 이게? 근데 문제는 시험은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 기타에서 나옵니다. 지금 시험에서. 왜? 이미 고갈됐거든요. 기본적인 내용은 물어볼 거 다 물어봐서. 그래서 제가 이걸 찍는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175쪽 오세요. 아유, 안 되겠다. 쉬었다 갑시다. 예, 쉬었다 가겠습니다.